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 이야기인데, 단일화 없으면 이게 필패인데, 근데 왜 조경태하고 안철수가 단일화가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이게 여론조사를 종합해봐도 김문수, 그 다음에 장동혁, 양강체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둘이 3등, 4등, 누가 3등 할지 모르지만 필패인데, 근데 왜 아직 단일화가 안 되고 있냐. 저는 끝까지 단일화 쉽지 않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안철수가요, 아주 독특합니다. 캐릭터가. 안철수가 보면 이게 단일화를 안 해야 될 때는 꼭 하고요, 또 해야 될 때는 잘 안 하고, 철수를 해야 될 때는 철수 안 하고, 철수를 안 하고 버텨야 될 때는 철수하고, 항상 잘못 선택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철수 안 하고 그냥 단일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하면요, 둘 다 이게 3등, 4등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단일화가 안 될까? 이건 이제 보통 우리 정치 평론가들이 원인을 분석하는 게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분석합니다. 안철수하고 조경태 사이에는 큰 이게 차이가 있다. 둘 다 이제 탄핵을 찬성했다.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다. 이 점은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거 빼놓고 탄핵 찬성 빼고는 전부 다 다르다. 특히 4가지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럼 이게 조경태하고 안철수가 뭐가 이게 큰 차이가 있느냐? 자,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인적 쇄신의 범위가 달라요. 조경태는 이제 친윤들 다 썰어버리자. 그때 윤석열 대통령 집에 체포를 막으러 갔던 45명 있죠. 45명을 다 여기 썰어버려가지고 제명, 징계해야 된다.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조경태는 주장합니다. 45명, 윤석열 대통령 집에 갔던 전부 다 인적 쇄신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철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안철수는 이제 김문수 캠프에서도 열심히 뛰었고요. 조금 조경태보다는 조금 합리적이면서 상식적이에요. 조경태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누구를 무조건 배제하는 특정 청산하는, 이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조경태는 45명을 다 청산하자. 그런데 안철수는 그런 식으로 동지들을 잘라내면 안 된다. 반대라는 거죠. 인적 청산. 이게 단일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검에 대해서도 그래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특검에 대한 입장 차입니다. 안철수는 뭐랬죠? 안철수는 이제 특검에서 조사하러 참고인 오라. 이랬더니 특검을 맹비난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동지들을 팔아넘길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특검을 강력 비판하면서 특검 수사에 일체 협조를 안 한, 이게 바로 이제 안철수입니다. 그런데 조경태는요, 김혜지하고 더불어서 특검에 가가지고 오히려 이제 추경호가 대통령실하고 이제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표결을 방해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나 그때 표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란 방조범이다. 이런 말도 안 되게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이런 데 짓거리를 조경태는 한 겁니다. 그러고 오후에 김혜지도 가가지고요. 하여튼 이 특검에 대한 태도가 안철수하고 조경태는 완전히 다르다. 조경태는 특검에 직접 협조, 출석해서 특검의 부역자 역할을 하면서 당의 동지들을 팔아넘기고 있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 조경태는. 그런데 안철수는 특검은 국민의힘을 파괴하려는 거다. 따라서 이 특검은 무리한 강압수사 즉각 중단해라. 이러면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조경태가 더 문제지만 안철수도 문제는 문제죠. 그럼 특검법을 찬성 안 했어야지. 안철수가 순진해가지고 그럼 특검법 찬성할 때 이거 몰랐냐? 특검법 찬성 안 했어야지. 안철수도 특검 찬성했다가
이제 와서 특검을 비난하는데 안철수도 문제는 문제인데 조경태는 이게 더 문제죠. 당의 동지들을 팔아넘기려는 이런 데 그 짓거리를 조경태가 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안철수하고 조경태 견해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왜 단일화가 안 되느냐. 세 번째는 이제 그 둘 다 판단하기에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둘 다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다 전문가들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철수나 또 이게 시너지 효과가 없다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안철수하고 조경태 지지층이 거의 좀 달라요. 실제. 조경태는 이제 원래는 한동훈 쪽에 개봉이잖아. 근데 이거 안철수는 또 근데 이거 완전히 혼자 하는 뭐 독고다이처럼 거의 뭐 세력이 없어요. 조경태는 이제 이거 한동훈계라는 그 세력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안철수는 거의 뭐 요즘 계보나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좌관들이 선거도 하거든요. 캠프가 없다고. 이런 상태에서 그 둘이가 단일화봤자 큰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그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거예요. 단일화가지고 과연 이게 플러스 효과가 날까? 일단 이게 안철수 지지하던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게 조경태 단일화하면 조경태 쪽으로 다 갈까? 오히려 이게 김문수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청이 틀려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 안철수 지지층과 그 다음에 조경태 지지층은 틀리다. 안철수는요, 좌파에서 민주당에서 넘어왔잖아. 따라서 이게 중도층에서 일부 지지층이 있고요. 조경태는 어떻다? 오히려 이제 보수층입니다. 보수층 중에서 한동훈계는 이게 보수층이에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지지하다가 배신자로 윤 대통령 지지와 한동훈 지지로 분화가 된,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한동훈은 중도가 아니고 지금 오히려 강남에 우리 전통적인 우파 이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던 세력이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은 확장성이 없어요. 중도 이미지가 아닙니다. 한동훈이 중도라면 안 돼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부역자 하다가 또 국민의힘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는 했지만 그러게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우리 강남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전통적인 우파가 좀 있고요. 안철수는 중도 내지 중도 좌파 완전히 안철수와 그다음에 한동훈의 지지층이 틀리고 조경태는 이제 한동훈의 똘만이니까 조경태 표는 없어요. 조경태가 무슨 자기 개인 표는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동훈 대 안철수인데 지지층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이 합치면요. 서로의 표가 딴 데로 갈 겁니다. 딴 데로 갔다. 이 말이죠.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단일화가 불가능한 이유가 시너지 효과가 없고 실제 없고 또 이게 둘 다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안 되느냐 단일화가 바로 근데 한동훈의 쏙셈, 한동훈의 의도, 한동훈이가요 진짜 이게 마음 먹고 뭐 조경태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 뭐 하려고 했으면 적극 계속에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번에 전당대회 거의 뭐 손 떼는 분위기거든요. 자기는 뭐 차라리 그냥 에이 어차피 조경태나 안철수는 어차피 이번에는 안 된다. 차라리 그냥 김문수나 장동희, 특히 장동희 되면 끌어내리자. 끌어내려가지고 다음에 조기에 지도부 와이시켜서 내가 컴백하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전당대회 안 보이잖아. 실제 조경태의 대주주가 한동훈인데 한동훈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안철수하고 만나면서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막후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안 보이고 관망을 하고 있다. 조경태도 적극 지지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한동훈의 척의 핵심들의 입장은 이번에는 어차피 김문수 장동희로 끝났다. 이번에 안 된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최고위나 뭐 한두 석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방선거 참패하고 이러면 지도부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가서 지도부를 끌어내리고 그때 우리가 컴백하자. 이런 이제 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한동훈이가 단일화하려고 노력하고 막 했으면 뭐 조경태도 설득하고 안철수도 설득하고 어떻게 해볼 텐데 그럴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사상의 이번 전당대회는 포기했다. 한동훈 측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죠.
지금도 이제 그 조경태만 뭐 단일화 이야기 하는데 안철수는 전혀 아직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결국에 단일화가 물 건너갈 거다 저는 봐요. 단일화 해봤자요 3등입니다. 단일화 해도 3등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 그 대세는 탄핵 찬성했던 한동훈이나 안철수 이 자들에게 그 배신자다. 우리 자유파의 적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대세가 굳어져 버렸어요. 따라서 이제 그 단일화 해도 3등인데 근데 이 단일화가 어렵다. 그 이유는 이게 보통 4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이게 그 둘이가 생각이 너무 틀리다. 인적 청산, 특히 친윤 청산이 된다는 데 대해서 생각이 전혀 다르다. 정책이. 그렇게 단일화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특검에 대해서도 당연히 너무 생각이 틀리다. 오히려 조경태는 특검 이용해서 친윤 세력을 다 처벌해야 된다는 거고 안철수는 그 특검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도 전혀 틀리니까 단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단일화라는 게 정책이 똑같아야 되잖아. 전혀 틀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안 되는 게 스스로 자기들이 봐도 단일화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 시너지 효과가 없고 지지층이 전혀 틀리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일화를 밀어붙일 중간에 뭐 중매, 결혼도 중매인이 필요하잖아요. 안철수하고 결혼 단일화 하려면 중매, 누가 단일화를 중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은 뒷짐지고 이번에 포기하고 그냥 있고요. 그 다음에 윤희숙이 있잖아. 윤희숙가 뭐 여의도 연구원장 사퇴하고 또 방송에서 뭐 단일화 필요하다고 떠드는데 근데 윤희숙이가 뭐 힘이 있나요? 윤희숙은 아무런 존재감, 힘이 없는 이제 뭐 다 한물간 태물 정치인 아닙니까? 윤희숙이가.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주체 세력이 없다. 이렇게 4가지 이유로 분석합니다. 결국은 이제 단일화는 물 건너가고 둘이는 뭐 3, 4등으로 초라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만에 하나 단일화가 마지막에 되더라도 3등이다. 이미 대세는 탄핵 반대, 탄핵 찬성한 자들은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자유파 우리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고 결국 이제 김문수, 장동혁의 양강으로 전당대회는 치러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